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소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할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죠. 네, 만났죠. 다자회담도 했죠. 네,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끝났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먼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랬군요. 예. 오늘 새벽 2시 13분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1시 13분부터 1시간 반 정도 양 정상이 회담을 가졌고요. 예. 지난 2월 달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때와 예. 다르게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화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 보장에 미국이 관여할 거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평화협정 추진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모든 게 잘 되면 이제 3자 회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그 3자 회담 추진 목표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자 회담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다자 회담도 이어서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유럽 주요 정상들도 다 백악관에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비롯해서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이탈리아 총리, 핀란드 대통령까지 다 참석을 한 겁니다. 예. 유럽 5개국 정상과 EU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까지 다 참여를 한 게 또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이건 예. 결국에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협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한 집단 방위 구상을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밝힐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에 다자 회담에서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과 잇따라 만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은 3자 회담인데요. 그렇죠. 3자 회담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안에 추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그래요. 트럼프 보입니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만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평화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러시아 반응이 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정상들이 참여하는 그 회담에 러시아는 좀 경계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논평을 발표한 게 있는데 네. 외무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시나리오는 단호히 거부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토군이 배치가 우크라이나에 되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그렇군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크렘린궁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정상들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면서 또 중간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 크렘린궁은 일단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구속 뒤 두 번째 조사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한 7시간가량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전에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 여사가 진술을 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어제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검 측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김건희 여사 측에 오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특검팀은 일단 통일교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하루 쉬고 또 바로 나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 여사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서희건설 회장이 써낸 자수서 네. 거기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이 회장이 그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네, 그 자신이 건넨 목걸이 같은 그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 이후로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가에서 별도 회동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수서를 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이 있던 겁니다. 그 대통령 안가라는 곳이 군사 공무상 비밀 시설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영부인이 이런 안가를 어떤 경위로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 회장 외에도 또 다른 인물을 안가에서 접촉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 건넨 사업가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네, 그 휴대전화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던 그 핸드폰이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로봇계 수입 업체를 하는 인물인데 김 예. 여사에게 그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해줬었어요. 이게 3,500만 원짜리인데 김 여사는 500만 원만 건넸다고 하고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시범 도입을 위한 계약을 했었는데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거예요. 서 씨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단서가 바로 김 여사와 그 연락을 주고받았을 그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서 씨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빠뜨렸다고 한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특검은 일부러 그 서 씨가 주요 증거를 폐기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검이 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한 화백 그림이요. 네. 자, 이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25일에 김 여사 오빠인 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감정가가 수천만 원대로 알려졌는데 이 그림이 원래 김진우 씨 집에 있던 그림이었는데 지난달 16일에 김 씨의 장모 집으로 옮겨졌다는 걸 특검이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김 씨의 인척이 그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건데요. 이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그림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그림을 받은 게 아닌지 그 그림의 출처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그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나라면 이런 걸 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빠 진우 씨도 특검 조사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특검이 건진법사 전선백 씨도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 명품 선물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문고리 행정관들과 연락을 하면서 청탁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건진법사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은 전부 잃어버렸고 선물이 전달된 것처럼 말한 것도 모두 허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예. 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의 인맥을 내세워서 HS 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질 조사 예.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그 3명의 조사 일정이 겹친 건 우연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주미 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예.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별보좌관 그리고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네. 지금은 또 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어서 워싱턴 외교 무대와의 접점을 빠르게 확보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일 대사로는
다음에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혁 전 대사는 주일 대사관 공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장 등을 지내 외교부의 일본 통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전에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라인업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모자가 안타깝게 숨진 이 마포구 아파트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 화재가 난 집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고 해요. 네, 이게 전동 스쿠터에 쓰이는 배터리 팩을 예. 소방 당국이 그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그 방에서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화재가 일어난 그 14층 방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된 거는 맞는데 예. 이게 배터리가 화재 원인과 딱 관련이 있는지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군요. 아직은 예. 아니다. 좀 더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예. 한다라면서 좀 심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확한 화재 원인도 규명하고 피해 규모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식팀은 연소 패턴이나 소실 범위 그리고 발화 지점 등을 확인했고요. 이제 증거물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3자 회담 이제 조율이 좀 시작이 됐나 봐요. 예. 3자 회담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서로에게 이제 득이 돼야지 이 그렇죠. 휴전에 합의를 할 텐데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또 자국의 그런 안전 보장 이런 네. 것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받는 방안, 돈바스 지역 영토를 넘기는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걸 또 이제 영토 문제는 3자 회담에서 논의할 거다라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직접 주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휴전 협상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